자, 어떤 미생물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한 마리를 배양하면 X 시간 뒤에 몇 마리가 되냐면 한 마리가 10의 AX 제곱 마리가 된답니다. 졸라 많아지는 거죠. 한 마리가. 자, 근데 자, 미생물을 배양한 지 10시간이 지나면 처음 수의 16배가 된대. 자, 그러면은 한 마리 내가 딱 배양했어. 몇 시간이 지나면? 10시간이 지나면은 일단 이 식에 의거하여 10에 X자리에 그냥 10만 대입하면 되니까 10A 제곱 마리가 되는 거예요, 한 마리가. 근데 이 양이 처음에 16배가 됐다고 했으니까는 가연 여기 뭐 쓰면 되니? 16이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근데 얘가 원하는 건 한 마리를 배양시켰어. 그때 X 시간이 지났을 때 몇 마리가 돼야 되냐면 64배가 돼야 되니까 64마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 식에 의거하여 한 마리가 X 시간 배양하면 10의 AX 제곱 마리가 될 건데 얘가 64가 되도록 하는 이 X 값을 구하라는 말이거든. N시간이라 했어? 그래, N이라 해줄게.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가지고 N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식을 조금 변형해보면 10의 10A 제곱이 2의 4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의 AN 제곱이 64가 2의 5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뭔 소리야? 2의 6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냐면 똑같이 2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좌변끼리 똑같다라고 두면 뭔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좌변에도 4분의 1제곱, 우변에도 4분의 1제곱을 하는 거야. 그럼 10에 4분의 10a 제곱이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6분의 1제곱, 6분의 1제곱 하는 거야. 10에 6분의 an 제곱이 2가 된단 말이야. 결국 얘도 2고 얘도 2니까 얘랑 얘랑 똑같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약분해서 쓸게요. 2분의 5a 제곱이 10에 6분의 an 제곱이랑 똑같아야 돼. 자, 지수 방정식. 밑이 똑같으면 지수가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2분의 5a가 6분의 an이 되면 되는 거고, a는 약분해도 상관없고요. 양변에 6 곱하면 n 값이 바로 나오죠. n은 6 곱하면 15. 따라서 답은 15가 됩니다. 자, 185번. 지수함수 두 개 줬네요. 얘 두 개가 만나는 점을 A, B라 했을 때 이 선분 A, B의 중점의 좌표가 0,3분의 5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물론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도 할 줄 아셔야겠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그냥 얘를 잠깐만, 얘는 아니지. 이렇게 올라가는 기본적인 지수함수 이렇게 있는 거고, y는 3x제곱.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원래 있고 3분의 1이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 그래프 모양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 차이점은 지금 얘도 부호가 바뀌었고 얘도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원점 대칭을 한 거거든요. X축 대칭, Y축 대칭 다 한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일단 X축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다시 얘를 Y축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충 뭐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k. 자, 이렇게 세팅하시고 두 점을 a, b라 할 때 여기가 뭐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합시다. 여기에 중점에 여기 중점이 0,3분의 5라고 되어 있어.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은 잘 봐요. 내가 이 점 A의 좌표를 X좌표를 내가
알파를 할게요. 자, 그러면 점 A는 여기 위에 있으니까 알파, 3 알파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 점 B의 좌표는 베타, 3의 뭔 소리야? 베타, 래 베타, 3의 베타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우리 공통수학 1이야, 2야? 2에서 배웠다. 자, 영준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예요? 0. 그 다음에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은 수화에 얼마일까? 벌써 까먹었어요. 중점 구하는 거. 영준아, 너 얼만데? 야. 자, 2,4가 있고 만약에 뭐 8,10이 있다고 쳐. 여기 중점 구하는 방법은 얘랑 얘 평균이라고 했어요. 5,7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역이용하는 거예요. 봐봐. 여기다 2배 한 개 결국 얘 2개 더한 게 돼야 돼요. 구조적으로. 여기다가 2배 한 개 얘 2개 더한 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 2개 y좌표 더한 게 얘 2배가 돼야 되니까 3분의 10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봐봐.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자, 내가 얘랑 얘를 연립하면은 3의 x제곱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k. 얘 연립했다고 쳐.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걸 뭔지 알아야 돼요. 이 지수함수랑 이 지수함수의 교점에 x좌표가 이 지수 방정식의 근이거든요. 똑같은 y값이 되도록 하는 x좌표가 이 x에 관한 방정식의 근이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알파랑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의 알파 제곱. 자, 얘 넘겨서 플러스 3분의 1의 알파 제곱은 k가 되고요. 3의 베타 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베타 제곱도 k가 돼야 돼. 자, 그 다음 어깨야. 윤주야, 그 다음 어떻게 풀래? 모르겠어요? 땡. 진짜 모르려나? 잘 봐. 일단은 저는 보이긴 하는데 지금 구할 건 K만 구하면 돼. 알파랑 베타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봐봐요. 요 알파 대신에 이 식 보고 영준아 뭐 써도 상관없니? 그러니까 알파 대신에 뭐 써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베타 써도 상관없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자, 봐봐. 얘는 결국 3의 베타 제곱분의 1 아닙니까? 역수니까. 플러스 3의 베타 제곱이 3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3의 베타 제곱을 내가 뭐 t라고 치환해 볼게. 자, 그러면은 일단 t는 양수고요. 그럼 얘는 t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역수니까 플러스 t가 3분의 10인 거야. 물론 이거 t 곱해서 해봐도 되겠지만 누가 봐도 t가 3이고 3이어야 되지. 근데 해볼게요. 자, 양변에 t 곱하면은 t 제곱 얘 넘어오면 3, 7을 곱해야 되네. 양변에 3, 7을 곱할게요. t부터 곱할게. 헷갈리니까 양변에 3 곱할게요. 10t 넘길게요. 자, 그러면 t가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3t-1, t-3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 t가 얼마 아니면 얼마라는 거죠? 3 아니면 3분의 1이란 거거든. 실제로 여기다가 3분의 1 넣어도 어차피 3분의 1에 역수에다가 3분의 1 더하면 3분의 10 어떻게 둘 다 된다는 거거든. 좀 끝났네. 3의 베타 제곱이 t인데 t가 3이어도 어차피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 t가 3분의 1이어도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 3의 베타 제곱 t니까 t가 3이니까 3 더하기 얘는 얘 역수니까 3 k는 3분의 10이 답이 된다는 말씀. 가연은 몇 번이었죠 이게? 185번? 풀었는데 방금? 끝났다고? 세 개 다 풀었네. 수아야, 그 두 개, 뭐 다, 그거 다 계산 실수인가? 또? 그럼 물어볼래요? 자, 일단은 3의 x제곱이 아주 많이 반복되니까 얘를 t라고 두고 t는 양수로 이렇게 둡니다. 자, 그러면 t로 표현하면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kt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일단 되고요. 양변에 3을 곱합니다. 그럼 3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이어야겠죠. 판별식 써보면 k제곱 마이너스 4, 9, 36 얘가 0이어야 되니까 k는 루트 아니 6만 됩니다. 아 상관없네. 플러스 마이너스 6 다들 상관없네. k 값이잖아. 지금 t 값이 구하는 게 아니라 k 값이기 때문에 k는 플러스 6도 되고 일단 마이너스 6도 되는데 잘 봐야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k가 마이너스 6이라면은 이 식이 3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3 나누면은 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1은 0인데 t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중군으로 가져요. 근데 말했다시피 t는 양수기 때문에 k 값은 마이너스 6은 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k가 6이라면은 자, 6 대입해보면 아마 얘만 부호가 바뀔 거니까 t가 1을 중군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거죠. t1은 여기 이 양수 범위에 들어가니까 얘는 가능해. 따라서 k 값은 일단 6이고요. 그때 알파 값은 쌤 1 아닙니까? 아니죠. 1은 중근이긴 한데 이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중근 t 값이지 x 값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x 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원래 t가 뭐였어? 3의 x제곱이었죠. 3의 x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이 x값. 이 실제로 저 x에 관한 방정식의 근이니까 x는 0이 되는 거죠. 알파는 0이 된다. 그래서 6 더하기 0 해서 6만 답이 되겠다. 6. 자, 2의 x제곱이 2의 아니 8이라고 했습니다. 8보다 크대요.
자, 일단 이런 걸 지수 부등식이라고 해요.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부등호 4개 중에 하나가 등장만 하면 되는 거고, 지수 부등식이니까 지수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영준아, 이거의 해는 어떻게 될까? 구라 안 치고 초등학교 6학년도 합니다. 아, 중1? 4? 4만 되겠니? x가 3 이상이 아니라 3 이상이면 3도 포함이 되는데 3초가 이렇게 되거든. x가 3보다 크면 되죠, 여러분. 당연히 상식적으로. 왜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8을 2의 세제곱으로 바꾸고, 잘 들어, 밑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가 가능해요. 근데 밑이 지금 1보다 클 때는 원래 부등식의 부등호랑 똑같은 이 값이 다음 지수 부등식의 해가 되고요. 근데 봐봐,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 2분의 1x 제곱이 64분의 1보다 작대. 자, 이것도 지수 부등식인데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64분의 1이 2분의 1의 몇 제곱이냐면 6제곱이에요. 그럼 영준아, x가 7이 되면은 이 부등식 만족해 안 해? 안 하죠. 왜냐면은 진분수 같은 경우는 거듭제곱 할수록 더 작아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자, 일단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가 가능한데 원래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상식적으로죠, 이거는. 분수는 거듭제곱하면 할수록 더 작아지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끼리 비교할 때 원래 부등식의 부등호를 쓰자.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지수끼리 비교하되 원래 부등식의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서 쓰시면 된다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더 이상 뭐 자시고 마시고도 없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냐? 2의 마이너스 5제곱이거든. 자, 그러면 사실 이렇게 바로 쓰셔야겠죠. 지수끼리 비교가 가능한 거야. 대신 지수법칙 써야겠죠. 지수가 인접해 있을 땐 곱한다. 그럼 마이너스 5를 분배해서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0x 플러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이 지금 1보다 크니까 원래 부등식의 부등호 방향이랑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 부등식에서 1차 부등식, 중학생 2학년도 푸는 귀여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자, 넘겨볼까? 넘기면 8x 이렇게 되고, 넘기면 마이너스 16이니까 8로 나누시면 1번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자, 0.2에 3x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자, 25분의 1은 100분의 4 아닙니까? 아니면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잘 봐. 0.2가 10분의 2니까 10분의 2는 2로 약분하면 5분의 1 아니니?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5분의 1은 내가 5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그 바깥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제 고수들은 바로 쓰면 됩니다. 어찌됐건 얘 두 개 곱해서 하나의 지수로 표현할 거고, 자, 그러면 3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x보다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왜? 밑이 0하고 1 사이이니까. 5x 크거나 같다 5,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10조. 자, 이거는 이제 바로 해볼게요. 바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면은 이렇게 바로 쓰셔야겠죠. 우리가 괜찮니? 3번. 부등호 방향은 똑같이 3이니까 밑이. 그 다음에 27이 3의 세제곱이 보이고 3이 분배되는 형태 딱 쓰시면 되겠죠. 자, 다 넘기면 이제 2차 부등식 문제로 바뀌는 것이. 다 넘겼으니까 입 벌리겠죠. 이렇게. 자, 인수분해하면 3x 마이너스 1
x 아니네.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되고요. 자,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2차식 쪽으로 입을 벌렸을 때는 이 1차식는 0이 되는 작은 값이 있고 큰 값이 있을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or 1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죠. 큰 거보다 크거나 이렇게 두 개로 2차 부등식. 그러니까 고1 때 2차 부등식도 풀 줄 아셔야 되고 중학생 때 1차 부등식도 풀 줄 아셔야 고2 때 대수에서 지수 부등식을 풀 수가 있는 그런 말씀. 자, 필수예제 20번. 자, 이제 익숙하죠? 치환해서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 드시죠? 자, 2의 x제곱을 t라고 둘 거고 t는 양수다. 항상 치환을 하면 범위를 신경 써주시면 되고, 자, t로 표현하면 2t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무조건 돼요. 2t 마이너스 1에 t 마이너스 2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풀었죠. 2차 부등식. 2차식 쪽으로 입 벌렸을 때는 작은 거보다 작으면 되고 큰 거보다 크면 되죠. 우리 바깥값이니까. 작은 게 2분의 1이니까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이게 답이 아닙니다. 왜? 지금 x에 대한 부등식인데 지금 t에 대해서 풀었기 때문에 다시 t 자리에 원래 2의 x제곱을 박습니다. 이렇게 되돌려 놓는 거죠. 얘도 풀면 되고 t 대신에 2의 x제곱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얘도 풀고 얘도 풀면 됩니다. 자, 2분의 1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그럼 이제 바로 풀 수 있겠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 그냥 부등호 그대로 방향 가져가시면 되죠. or x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용준아 안 보고 있으면서도 눈 감고 고개 끄덕이는 건 조롱 아닙니까? 그 정도는? 197번 같이 한번 풀고 마저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거 우리 중학생 때 많이 풀었던 표현인데, 자, 부등식이 부등호 두 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연립부등식으로 푸셔야 돼요. 연립이니까 부등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해요. A랑 B 자르고 B랑 C 잘라가지고.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X 연립부등식으로 푸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얘 두 개 잘라볼까? 바로 써볼게요. 어차피 지금 아주 문제가 너무 예의 있지 않니? 다 밑이 통일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얘랑 얘만 비교하면 4x 마이너스 3이 자, 부등호만 바뀌면서 x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b랑 c 자르면은 x 마이너스 1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됩니다. x제곱이네! 자,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얘부터 한번 찾아보면, 자, 다 넘기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쪽으로 뾰족하고, 그 다음 얘는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쪽으로 입 벌려있고. 자, 두 개를 풀 건데요. 얘는 항상 만족한다, 얘들아. 항상 만족해요. 왜요? 얘가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이거 절대 부등식에서 배웠던 아주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인데, 얘가 항상 0보다 크죠. 얘가 x 빼기 2분의 1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그래서 4분의 3은 기본적으로 양수고,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이니까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실수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실수, 모든 x가 되는 거고, 연립부등식으로 풀어냈는데 사실 하나가 모든 실수면 그냥 얘를 풀면 상관이 없는 거겠죠. 얘는 1이랑 3의 사이 값입니다. 이건 저건 암산도 가능한 수준이니까. 오케이, 맞췄노, 용준아.
자, 필수 예제 21번. 다음 부등식을 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신 x는 항상 양수래요. 자, 근데 우리 처음에 배웠겠지만 이 지수 부등식은 양수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지 1보다 큰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는 x의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돼요. 너희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뭔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랑 두 번째 x가 1일 때랑 세 번째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셔야 돼. 양수 중에서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그 경계가 보통 1이니까 지수 부등식을 풀 때 밑이 지금 변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풀린답니다. 풀려요. 수학적 오류 없이. 자, x 즉 밑이 지금 0하고 1 사이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는데 뭐가 바뀌어? 부등호가 바뀐단 말이지, 방향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넘기고 넘기면은 2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x가 2보다 작다. 자, 그러면 얘가 답이 아니라 애초에 얘는 뭘 풀어서 나온 거야? 얘를 풀어서 나온 건데 애초에 얘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부등호가 오른쪽으로 입을 벌린 이유는 얘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얘가 제일 엄마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얘를 만족시켜야 돼.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내가 한 번은 수직선 그리겠지만 바로 얘거든요. 근데 한 번은 내가 써줄게. 자, 얘는 0하고 1 사이 이렇게 되고 얘는 2보다 작다예요. 자, 그럼 두 줄 있는 곳은 그냥 이거 자체가 저 부등식의 일단 근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x가 1이면은 1. 야, 뭐든 간에 여기가 뭐든 간에 지수가 뭐든 간에 1은 어차피 거듭 제곱하면 1이고 1이니까 1은 1보다 크지 않으니까 x가 1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1은 이 부등식의 근은 될 수 없고요.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니까 이렇게 일단 바로 푸시면 되고, 자, 2x 4 x는 2보다 크다. 자, 1보다 더 크고 2보다 더 크려면은 굳이 수직선의 표현 안 하더라도 그냥 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이거나 얘이면은 다음 부등식의 근이 됩니다. 두 개야. 두 개만 풀면 일단 지수는 끝나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시험 문제 나오면 다 틀립니다.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대충 알아서 틀리는 거거든. 자, 일단 볼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데, 자, 그럼 일단 반복되는 꼴이 많이 보이니까 치환하는 건 뭐 일단 당연한 거고, 자, 2의 x제곱을 내가 t라고 둬볼게. 자, 그럼 t는 당연히 양수이고요. 자, 그럼 이거 적용해서 표현하면 t제곱 그 다음에 3이랑 4가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12t에 그 다음에 플러스 2k. 자, 그러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래. 그러면 이 2의 x제곱이 반복되니까 내가 t로 치환했어. 그러면 t가 양수거든요. 그러면 다시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서는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 2차식이 아니죠? 이 2차 함수죠. 내가 이거 2차 부등식 풀 때 어떻게 양변에 y를 붙여가지고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하라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치환하기 전에는 모든 실수 x겠지만 지금 반복되는 꼴인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는 양수이기 때문에 x가 뭐든 간에 어차피 t는 양수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모든 t가 아니라 양수에서만 y는 0은 x축이죠.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쉽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즉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항상 위에 있어야 되죠. 같으면 안 됩니다. 부등호 같은 거 없어요. 그럼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차 함수에 뭐가 없어? x절편이 없다는 건 근이 없다는 거죠. 실근이 없다는 거니까 판별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4분의 d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허근을 가져야 되거든. 자, 반쪽이면 6이니까 제곱하면 36이고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2k 얘가 0보다 작으면 돼. 자, 식 정리하면 k가 18보다
큽니다. 자, 일단 얘가 답이 맞거든요. 답이 맞아요. 자, 근데 밑에 202번에 1번도 그냥 치환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요. 이렇게 다 풀려요. 이제 기본적으로 다 풀리는데 2번 봐봐. 2번이 잘 봐봐. 일단 3분의 1 x제곱이 자주 나오니까 1t라고 치환하고 진짜요. 대부분 틀려요. 저거 내면 대부분 틀리고 이거랑 여기 202번에 1번 내면 다 맞춰요. 대충 배워서 그래요. 자, 전 다 알려줄 거니까. 자, t는 양수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적용해서 풀면은 t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어차피 3이니까 여기 6이라고 써도 상관없겠다. 6t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크래. 자, 그럼 선생님이 판별식 하라 했으니까 4분의 d가 반쪽이면 3이니까 9고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면 되거든요. 자, 넘기면 k 쪽으로 아가리 벌리고 8 이렇게 되거든. 답 아닙니다. 영주 답지 있니? 답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아무튼. 자, 그럼 봐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왜 아니냐면 자, 이거는 그냥 그런 겁다라고 하면 돼.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실근을 갖는지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예요. 어떤 x를 다 넣어도 상관없잖아. 자, 근데 이 판별식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대략적으로 이 꼭지점 위치를 가지고 이 꼭지점 있잖아요. 이 점이 x축보다 작으면은 실근이 나와요. 꼭지점의 y좌표가 굳이 말하면.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가 x축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0이 되면은 얘는 이제 중근을 갖는 거고, 꼭지점의 y좌표가 x축보다 커버리면, 즉 양수가 돼버리면은 허근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정의역에 정의되어 있는 이 참수일 때는 아니죠. 그게 아니죠.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정의역에서는 판별식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잘 봐봐.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려볼 건데 얘가 일단 아르로 블록이잖아. 그리고 이 축의 t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여기가 6이에요. 6은 t가 0보다 크다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판별식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왜? 판별식은 꼭지점 기준으로 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봐봐, 얘는 아르로 블록이긴 한데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여기가 t의 축 좌표가 t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마이너스 3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땐 판별식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판별식은 꼭지점 기준으로 x축이랑 높낮이를 비교해서 어떻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그 구체적인 원리까지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꼭지점이 중요한데 이 꼭지점의 x좌표가 t좌표죠. 여기선 치환했으니까. 꼭지점의 t좌표가 여기에 포함되면은 판별식 싹 가는.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그래프 그려야 돼. 자, 그럼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죠. 얘가 양수라면은 당연히 우리 2차항 계수는 양수라고 이제 보고 우리 문제를 풀잖아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면 기본적으로 축이 왼쪽에 있겠죠. 그러면 축이 왼쪽에 있다는 것은 이 꼭지점이 여기 범위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일단 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풉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얼마라고? 지금 마이너스 2 응하분의 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아이. 여기 t좌표가 마이너스 3이야. t는 0부터 시작하니까 0은 요쯤에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래프는 없는 거고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0부터. 자, 다시. 결국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으란 말은 주어진 정의역 내에서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라 하죠, 여러분. 최소값이 아니 우리가 어디 도장 깨기 하러 가면은 쫄따구 팰 필요 없어요. 관장만 패면 되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이차함수의 정의역 내에서의 가장 작은 값이 얘보다 커버리면 다른 값은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야? 이 함수의 주어진 정의역의 최소값이 얘보다 크면 돼. 자, 그러면은 x축이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성립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t를 넣든 간에 t에다 어떤 t를 양수죠. 어떤 t를 넣든 간에 항상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죠, 지금. 왜? 여기에 지금 부등호에 등호가 없으니까 무조건 크라고 되어 있잖아, 지금. 근데 어차피 여기가 지금 t가 0인데 t가 0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버리면은 어차피 이거보다 위에 있을 거니까 만족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 그럴 일은 없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무조건 x축은 아래에 있어야겠죠. 왜냐면은 t가 0일 때조차도 이 그래프가 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똑같아져 버리니까 위에 있다고 말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부등호에 등호가 없다는 거는 이 x축이 여기는 지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왜? 어차피 0보다 조금만 더 커버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얘는 y값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2차 함수에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k 플러스 1이죠? 여기가 0,k 플러스 1이야. 이 k 플러스 1이란 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알죠? 기본적으로 크긴 해야 되는데 그래야 위에 있을 거 아니. 이 2차 함수의 이 정의역 내에서 최소값이 얘인데 얘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면 t가 0일 때는 굳이 말하면 최소값이 없어요. 아니 봐봐, 그래프 이렇게 돼 있다고 쳐. 여기 y값이 2야. 여긴 최소값이 없어요. 왜? 쌤 1.99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더 가까운 데는 1.999도 있고 최소값 존재하지 않거든요. 극한값이기 때문에 계속 가까이 간단 말이죠.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2차 함수가 t가 0일 때의 y값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여기가 빵꾸 뚫려 있으니까 같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 t가 조금이라도 더 커버리면은 어차피 t는 양수부터 보니까 무조건 좀 더 위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자, 얘가 답이 됩니다. 진짜 어려운 건데. 자, 23번 풀고 한 10분 15분 쉬고 수업 맞아, 오늘 로그 함수까지는 할 거니까. 자,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래 1일 하자. 자, 1이라는 전자파가 통과를 했어요. 어떤 필름을. 그러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한대. 75% 감소한다는 건 원래 있던 양의 25%만 남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1 곱하기 0.25. 0.25는 여러분 4분의 1입니다. 원래 1이라는 게 통과하면 4분의 3. 75%는 100분의 75죠. 어찌됐건 4분의 3이 감소하니까 4분의 1만 남는 거거든. 자, 여기까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에 1024분의 1로 줄이기 위한 필름, 그러니까 자, A라는 전자파를 쐈어. 근데 얘가 필름을 계속 통과합니다. 근데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자, A가 A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고 얘가 또 이제 통과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4분의 1이 곱해지는 거지.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서 필름을 통과하면은 여기에서 또 75%가 감소한다는 건 여기에 또 4분의 1이 한 번 더 곱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이 4분의 1의 지수가 하나씩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은
A가 전자판을 쌌는데 n장을 통과하면 4분의 1의 n제곱만큼만 남았을 겁니다. 감수에서. 이랬더니 처음의면은 수학에서 의면 곱하기로 하시면 되죠. 처음의 1024분의 1 이하가 되다. 이하가 된다. 얘는 뭐라고? n장 통과했을 때 남은 전자파. 얘는 처음에 1024분의 1. 근데 얘가 얘의 이하가 돼야 된대. 어차피 A는 양수니까 나눠도 상관없고 얘가 2의 마이너스 2n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할까? 2분의 1의 2n제곱 이렇게 되겠지. 1024는 2분의 1의 10제곱이니까 2n이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0하고 1 사이니까 따라서 n은 5보다 크거나 같다. 5장은 최소 필요한 겁니다.